안녕하세요. 지호석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이웃하지 않게 나열하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웃하지 않게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이웃하게 나열하는 경우의 수랑 함께 경우의 수단의 대표 유형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은 이 이웃하지 않게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이용한 여러가지 활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먼저 이웃하게 나열하기랑 이웃하지 않게 나열하기 경우의 수에 대한 전반적인 정의를 먼저 좀 해보면, 첫 번째로 우리가 교과서에서 이 이웃하게 나열하는 경우의 수랑 이웃하지 않게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아예 다른 유형으로 공부를 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이웃하게 나열하는 경우의 수랑 이웃하지 않게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이름만 보면 여사건처럼 생겼지만 실제로 경우의 수를 구해보면 얘네 둘이는 여사건 관계가 아니라는 점 때문에 이웃하게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했다고 해서 요걸 가지고 우리가 여사건의 경우의 수로 이웃하지 않게 나열을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을 기억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밑에다가 각각의 이웃하게 나열하는 경우의 수의 여사건하고 이웃하지 않게 나열하는 경우의 수의 여사건을 같이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이웃하게 나열하는 경우의 수의 여사건부터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이웃하게 나열하기라는 건 이웃했으면 하는 애들 전부 다 한 덩어리로 생각하고 전부 붙여버린 다음에 나열하는 경우의 수다 보니까, 두 개인 경우에는 두 개가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이웃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3개 이상인 경우에는 3개가 붙어있는 경우의 수의 여사건은 전부 다 하나씩 떨어져 있는 것도 있겠지만 2개씩 붙어 있는 경우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만약에 4개가 이웃하는 경우의 수의 여사건이면 하나씩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2개는 붙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3개가 붙어 있어도 일단 4개가 붙어 있는 거의 여사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웃하는 경우의 수의 여사건은 절대로 이웃하지 않다라고 기억을 하면은 안 되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하지 않게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이웃하게 나열하기의 여사건으로 푸는 게 아니라 아예 다른 방법으로 푼다는 거죠. 이웃해도 상관없는 것부터 쭉 나열해서 생기는 사이사이 빈자리에다 집어넣으면 자연스럽게 이웃하지 않았으면 하는 애들이 뚝뚝뚝뚝 떨어지겠구나 라고 우리가 이웃하지 않게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따로 구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이웃하지 않게 나열하기에 여사건도 한번 고민을 해보면 좋겠죠. 전부 다 떨어져 있다의 여사건은 전부 다 붙어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요때 여사건처럼 2개가 붙어 있을 수도 있고 3개가 붙어 있을 수도 있고 전부 다 붙어 있을 수도 있겠구나. 붙어 있는 혹은 연속한 것이 적어도 2개는 있다 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어려운 문제에서는 이제 요 이웃하게 나열하기의 여사건이라던가 혹은 이웃하지 않게 나열하기의 여사건을 가지고도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기 때문에, 각각의 여사건들이 서로가 여사건이 아니라 얘는 얘대로 여사건이 따로 있고 얘는 얘대로 여사건이 따로 있는 아예 다른 유형이구나 라는 거를 다시 한번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이번 수능에 출제됐던 경우의 수 문제가 여기 있는 이웃하지 않게 나열하기의 여사건을 활용한 문제였고, 그거는 레벨 3에서 선생님이 같이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선생님이 오늘 강의에서 주로 이야기하게 될 내용은 이 이웃하지 않게 나열하기의 활용이에요. 이 이웃하지 않게 나열하기의 컨셉을 이용을 해서 어떤 여러가지 활용 문제들을 풀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그 첫 번째가 빈 의자에 이웃하지 않게 앉는 경우의 수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연속하지 않은 자연수를 뽑는 경우의 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둘 중에 이 두 번째 연속하지 않게 자연수를 뽑는 경우의 수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수학화가 아니라 확률과 통계의 중복 조합이라는 걸 이용해서 보통은 설명을 하는데, 선생님은 중복 조합이 아니라 그냥 조합을 이용해서만 설명을 할 거예요. 이웃하지 않게 나열하는 경우의 수 컨셉을 그대로 이용을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웃하지 않게 나열하는 우리가 원래 풀었었던 유형, 기본 유형 플러스 두 가지 예시를 준비를 해봤는데, 동그라미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A, B, C를 포함한 7명의 학생을 나열할 때 A, B, C가 이웃하지 않는 경우, 우리가 원래 경우에서 단원에서 봤던 유형이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A, B, C를 제외한 4명의 이웃해도 상관없는 학생들을 먼저 나열을 해놓고, 그렇게 4명을 나열했을 때 생기는 사이사이 빈자리 5자리 중에서 이제 A, B, C가 들어갈 3자리를 순서까지 고려를 해서 집어
집어넣는 순열의 경우의 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구했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컨셉을 그대로 이용해서 동그라미 2번 문제도 같이 보면, 자, 이번에는 7명의 학생이 아니라 학생은 ABC밖에 없고 7개의 빈 의자에 이제 이 세 사람이 이웃하지 않게 앉는 경우의 수인 건데,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을 해주면 되냐, 우리가 이웃하지 않게 나열할 때 이웃해도 상관없는 학생들을 먼저 나열을 했던 걸 생각을 하면, 자, 7개의 빈 의자에 ABC 세 사람이 앉는다고 하면 일단 ABC가 의자 하나씩을 갖고 남은 빈 의자 4개를 먼저 놓는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이거는 지금 빈 의자고 아까 전에는 4명의 학생이었기 때문에 4명의 학생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동그라미 1번에서는 있었던 반면에 빈 의자 4개는 그냥 놓기만 해도 되기 때문에 얘네들의 자리가 바뀌는 건 고려를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정확히 이 4팩토리얼에 해당하는 이웃해도 상관없는 경우의 수가 한 가지로 줄어들어 버릴 거예요. 자, 그러고 나면은 똑같이 빈 의자 4개 사이사이 5자리 중에서 ABC 세 사람이 들어갈 순서까지 고려를 해서 들어갈 세 자리를 결정하는 OP3의 순열의 경우의 수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그런 문제구나 라고 기억을 해주면 될 거라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나요? 동그라미 1번 문제나 2번 문제나 결국 이웃하지 않게 나열을 하고 싶으면 사이사이 빈자리에 들어간다 라는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면 될 겁니다. 그게 이웃해도 상관없는 게 학생이든 아니면 빈 의자든 나열을 하는지 안 하는지만 생각을 해주면 된다 라고 기억을 해주면 될 텐데, 자, 요걸 이용해서 우리가 뽑는 경우의 수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동그라미 3번 문제를 보면 1부터 7까지가 적힌 카드 중에서 내가 3장을 뽑을 때 어느 두 수도 연속하지 않게 뽑는다. 자, 다른 말로 하면은 숫자끼리 이웃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연속한 두수 1, 2를 뽑는다거나 아니면 4, 5 이런 식으로 연속한 수를 뽑지 않고 전부 다 뚝뚝 떨어진 1, 3, 5, 2, 4, 6 이런 식으로 3개의 숫자를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할 때 우리가 이 이웃하지 않게 나열하기를 어떻게 활용을 해주면 좋을 것인가. 이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번호가 적혀있는 문제이더라도 이웃하지 않게 뽑을 때에는 첫 번째로 고려를 해야 될 게 일단 번호는 무시하고 뽑는 경우의 수를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1부터 7까지를 처음부터 적어 놓는 게 아니라 일단 나는 요 7개의 빈 의자 중에서 이웃하지 않게끔 3개의 의자를 그냥 번호는 생각하지 않고 뽑는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동그라미 2번처럼 빈 의자 7개에 3개의 의자를 뽑는데, 자, 아까는 ABC 세 사람 다른 사람이 앉는 거였으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7개의 빈 의자 중에서 그냥 이웃하지 않은 3개의 의자를 뽑는 경우의 수라고 생각을 하면, 이것도 ABC 세 사람이 들어가지 않는다 뿐이지 결국 7개 중에서 3개의 자리를 이웃하지 않게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일단 빈 의자 똑같이 4개를 놓고 생기는 사이사이 빈 자리 5자리 중에서, 자, 이번에는 ABC가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순서를 생각을 해줄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냥 5자리 중에서 사이사이 빈자리 중에서 3자리를 그냥 뽑기만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이거는 뽑는 것까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요 5자리 중에서 만약에 요렇게 3개의 의자를 뽑아서 집어넣는다 라고 하면은, 자, 이제 마지막에 뭘 해주면 되냐면 번호를 앞에서부터 매겨주면,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1, 2, 3, 4, 5, 6, 7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나는 여기에서 숫자 얼마를 뽑았다고 생각을 하면 되냐? 2랑 4랑 6을 뽑았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된다는 거죠. 자, 한 번만 더 예를 들어보면, 자, 빈 의자 4개에 사이사이 빈자리 5자리 중에서 내가 3자리를 이렇게 뽑았다라고 하면 이제 번호는 앞에서부터 1, 2, 3, 4, 5, 6,
7. 결국 나는 연속하지 않은 1, 3, 7을 뽑았다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주게 되면, 자, 처음에 번호를 무시하고 빈 의자에 세 사람이 들어간다 라는 느낌으로 동그라미 2번처럼 생각을 해주게 되면, 자, 결국 요 1, 2, 3, 4번 과정 중에서 우리가 경우의 수를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은, 자, 빈 의자 4개 놓는 것도 아까 전에 경우의 수는 한 가지라 그랬기 때문에 결국 요 5자리 중에서 3자리를 뽑는 5C 3의 경우의 수, 요것만 생각을 해주면 어렵지 않게 1부터 7까지 자연수 중에서 연속하지 않은 3개의 숫자를 뽑는 경우의 수를 찾아줄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나요? 결국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이웃하지 않게 나열하는 경우의 수나 빈 의자에 내가 원하는 사람만 이웃하지 않게 들어가는 경우의 수나, 혹은 연속하지 않게끔 숫자를 뽑는 경우의 수나, 일단 내가 뽑아야 되는 개수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을 먼저 세워놓고 생기는 사이사이 빈자리 중에서 순서가 있으면 순서를 고려해서 선택을 해주면 될 거고요. 순서가 만약에 없으면 순서는 고려하지 않고 뽑는 경우의 수로 결국 똑같은 느낌의 문제다라고 기억을 해주면 될 거예요. 근데 경우의 수 단어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세상의 모든 경우의 수 문제가 선생님이 들어준 이런 예시로 등장을 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문제에 주어진 상황을 잘 파악을 해서 이 상황이 지금 요 셋 중에 어느 상황인지를 판단하는 것도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연습을 좀 해야 될 겁니다. 결국 경우의 수는 활용 문제이기 때문에 주어진 활용 문제가 내가 배운 어떤 개념을 활용을 해야 되는가를 해석하는 것도 경우의 수 단원에선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해서 일단은 요 이웃하지 않게 나열하는 컨셉을 이용한 빈 의자에 이웃하지 않게 나열하는 거, 그리고 연속하지 않은 자연수를 뽑기랑 관련해서 수능 모의고사에 출제됐던 문제를 선생님이 레벨 2의 2문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문제를 보고 이게 어떤 상황인지를 바로 파악을 하면 성공인데,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일단 선생님이랑 같이 따라오면 될 거예요. 일단 괄호 1번 문제를 보면, 수영장에 1번부터 8번까지 8개의 레인이 있어요. 번호가 붙어 있는데, 우리는 이웃하지 않게 나열할 때 번호는 일단 무시할 거라고 방금 이야기했었죠. 3명의 학생이 서로 다른 레인 번호를 선택을 하는데, 세 번호 중 어느 두 번호도 연속되지 않도록 선택이다. 정확히 아까 전에 봤던 동그라미 3번이에요. 근데 요거는 분명히 상황은 1부터 8까지 숫자 중에서 어떤 두 수도 연속되지 않도록 선택이지만 그 번호의 결국은 3명의 다른 학생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순서가 있는, 결국 빈 의자에 연속하지 않게끔 들어가는 동그라미 2번의 상황이겠구나 라는 것도 파악이 되면, 결국 얘는 뭐냐, 8개 중에 3개의 번호를 이웃하지 않게끔 선택한 다음에 3사람이 들어가는 그런 경우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8명 중에 3명을 제외한 일단 5개의 빈 의자를 놓겠죠. 번호는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고 생기는 6개의 빈 자리 중에서 3사람이 들어갈 자리를 선택을 하기 때문에 순서까지 고려를 해서 6B3이라고 하면, 이렇게 내가 6자리 중에서 3자리를 선택했으면 이제 그 다음에 번호를 1, 2, 3, 4, 5, 6, 7, 8 하고 매겨주면 된다 그랬죠. 그러면 어렵지 않게 괄호 1번은 6B3 하고 경우의 수를 구해줄 수가 있을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나요? 그러면 문제 조건을 조금만 더 어렵게 괄호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x 1, 2, 3번 선생님이 문제를 조금 바꿔놨는데, 결국 조건은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조건을 먼저 보면 n이 1하고 2일 때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를 때에는 일단 집어넣어 보는 겁니다. n이 1일 때에는 n자리에다 1을 집어넣으면 x2번에서 x1번을 뺀 게 2보다 크거나 같고, 2를 집어넣으면 x3번에서 x2번을 뺀 게 2보다 크거나 같다. 결국 2번에서 1번을 뺀 게 2보다 크거나 같으면 2번은 1번보다 커야 될 거고, 마찬가지로 3번은 2번보다 커야 되겠죠. 크기 순으로 뽑는다라는 느낌인데, 중요한 건 차이가 2보다 크거나 같다. 둘 다 이웃한 요 x1, 2, 3의 차이가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거를 잘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차이가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건 차이가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지만, 누구는 안 되는 거냐, 차이가 1일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도 되겠죠. 그리고 차이가 1인 두 수는 연속한 수일 거기 때문에 결국 이것도 뭐다 괄호 1번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1번, 2번 그리고 2번, 3번의 차이가 1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얘네 둘이는 연속한 숫자는 아니겠구나 라고 해석을 해주면 결국 10보다 작거나 같은 제일 큰 숫자 3번은 10보다 작거나 같고 1, 2, 3번은 자연수라 그랬기 때문에 결국 1부터 10까지 자연수 중에서 나는 순서는 어차피 1번, 2번, 3번으로 갈수록 커질 거기 때문에 연속하지 않은 3개의 숫자를 뽑는 경우의 수가 되겠구나 라고 해석을 해주면 결국 괄호 1번하고 똑같은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번엔 10개 중에서 1부터 10까지 중에서 3개를 뽑기 때문에 7개의 빈자리를 만들 거고 그러면 사이사이에 8개의 빈자리가 생기겠죠. 8자리 중에서 나는 3자리를 뽑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8C3 하고 끝내버리면 경우의 수는 끝일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나요? 이런 식으로 이웃하지 않게 나열하기의 컨셉은 문제에 얼마든지 다른 상황으로 주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조건이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어려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빈 의자가 아니라 수영장 레인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상황으로 활용 문제가 주어질 거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이웃하지 않게 나열하기라는 거를 일단 파악이 된 순간 문제 푸는 거는 전혀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해석하는 연습도 항상 문제를 풀면서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 레벨 3 마지막 문제를 풀어볼게요. 일단 문제를 간단히 읽어보면 한 개의 동전을 7번을 던지는데 가조건은 앞면이 3번 이상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조건은 앞면이 연속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다 라고 그랬는데 두 조건 중에서 이 나조건을 제대로 해석을 해줘야 되는 문제였어요. 앞면이 연속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는 이 앞면 3번 이상이 전부 다 연속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될 거예요. 2개가 연속을 해도 연속해서 나오는 경우라고 생각을 해야 될 거고 3개가 연속을 해도 연속해서 나오는 경우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앞면이 연속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다는 정확히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웃하지 않게 나열하기의 여사건이 된다는 거죠. 결국 이웃한 것이 적어도 2개 존재한다는 거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연속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다라고 해석을 해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 요거의 여사건인 반대로 다시 여사건으로 돌아가면 얘는 이웃하지 않은 경우의 수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구나. 여사건을 이용을 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그럼 일단 가조건 때문에 앞면이 나오는 횟수는 일단 정해놓고 문제들을 합의 법칙으로 나눠주면 좋겠죠. 일단 앞면이 3번인 경우부터 생각을 해보면 7번 중에 앞면이 3번이기 때문에 뒷면은 4번일 거고요. 우리는 앞면이 연속해서 나오는 경우를 2개가 연속한 경우, 3개가 연속한 경우 이렇게 일일이 나누지 않을 거기 때문에 여사건을 이용해서 구한다. 그러면 요거는 일단 전체 7개 중에서 앞면 3번이 나오는 자리를 그냥 아무렇게나 뽑는 전체 경우의 수에서 이제 이웃하지 않게 앞면 3번을 집어넣는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일단 4개의 뒷면을 놓고 생기는 사이사이 빈자리 5자리 중에서 앞면이 들어갈 3자리를 선택을 하면 앞면이 3번 이상의 연속하지 않게끔 경우의 수를 찾아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경우의 수를 그냥 아무렇지 않게 7자리 중에서 3자리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에서 빼버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머지 경우의 수들은 연속해서 나오는 경우가 2개짜리든 3개짜리든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겁니다. 그러면 7C3은 35가지에 5C3은 10가지니까 일단 여기에서 25가지 경우의 수가 나올 거예요. 또 앞면이 4번 등장하는 경우라고 하면은 뒷면은 3번만 나올 거기 때문에 이것도 전체 경우의 수 7C4
앞면이 7번 중에서 언제 4번 들어갈 것인가를 먼저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한 다음에 자, 뒷면 3개를 나열해 놓고 생기는 빈자리가 4자리가 다 생겨버리죠. 그러면 이 4자리에 전부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4C 4 해서 한 가지 경우의 수만 똑같이 35가지에서 빼주면 앞면이 4번 나오는 경우에는 34가지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겁니다. 근데 이런 식이면 이제 앞면이 5번인 경우부터는 어떤 상황이 되냐? 앞면이 5번이면 뒷면은 2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나열을 해도 앞면은 무조건 연속하게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굳이 여사건을 따져주지 않아도 그냥 편하게 7자리 중에서 5자리 앞면 5번이 들어갈 자리만 결정을 해줘도 자연스럽게 앞면끼리 연속해서 나오는 경우는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앞면이 6번인 경우, 7번인 경우 마찬가지로 얘는 여사건 없이 바로 7자리 중에서 6자리, 7자리 중에서 7자리를 선택을 하는 21가지, 7가지, 1가지 이렇게 경우의 수들을 구해주면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 나 조건에 여사건을 활용을 해야 되는 경우는 앞면 3번, 4번밖에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 앞면 3번 이상을 연속하게끔 나오게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25, 34, 21, 7, 1을 다 더하면 결국 경우의 수는 88가지의 경우 동전 7번 중에서 앞면 3번 이상의 연속해서 나오게끔 우리가 경우의 수를 세팅을 해줄 수 있겠구나. 어떤 느낌인지 알겠나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수능 20번 문제였기 때문에 쉬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얘는 실제로 경우의 수 문제가 아니라 확률 문제였기 때문에 아마 고3 학생들이 직접 풀기에는 많이 어려운 문제였을 겁니다. 그래도 요 안에 나 조건 안에 우리가 배운 이웃하지 않게 나열하는 경우의 수 컨셉이 들어가 있구나 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선생님이 레벨 3 문제로 넣어봤는데 결국 선생님이 오늘 이야기한 전반적인 이야기는 이 이웃하지 않게 나열하기라는 컨셉을 이용을 하면은 얼마든지 다양한 문제에서 이 개념을 활용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1차원적으로 이웃하지 않게 나열하는 경우의 수만 생각을 할 게 아니라 그거의 여사건도 같이 고민을 해보고 그리고 이 컨셉을 이용한 다양한 활용 문제에서 우리가 이 이웃하지 않게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활용을 할 수 있구나 라고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고 이웃하게 나열하기나 이웃하지 않게 나열하기 뿐만 아니라 경우의 수 문제를 풀 때에는 항상 내가 배운 개념에 대해서 이 개념을 주어진 문제, 활용 문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어떻게 매치를 시킬 것인가 각각의 활용 문제를 해석하는 연습도 이 경우의 수 단원에서는 꼭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선생님 강의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거나 혹은 이웃하지 않게 나열하기랑 관련해서 궁금한 문제가 있으면 얼마든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선생님 강의가 도움이 됐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우리는 또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